안녕하세요. 똑똑한 부동산 이야기 최혜정의 부동산북 333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집값? 내 자산? 맞습니다. 오늘은 벼락부자도 벼락거지도 만드는 자산의 힘을 아주 제대로 파헤쳐줄 책,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산 중심 사회, 피할 수 없는 현실. 자, 먼저 책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책은 요즘 우리 사회가 자산 중심 생애로 바뀌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월급을 얼마 받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계급과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소름 돋죠?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게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게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책에선 이렇게 말해요. 현재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치 상승 속도가 그 무엇보다 빠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딱 와닿지 않나요? 자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자녀의 교육 기회는 물론 미래 소득과 직업 지위까지 좌우한다니, 정말이지 자산 경제의 이 투기성 짙은 역학 관계가 현대인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자산 가치가 막 폭등하면 와, 좋다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시장에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 숨어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산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게 자녀의 앞날을 결정짓는 전략적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불평등의 핵심으로 등장한 자산이 우리 사회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면서 깊은 불평등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책은 경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 이제 자산 게임에 강제로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산은 그만의 독특한 논리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폭등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 세대가 쉽게 잃었던 내 집 마련 같은 중요한 목표를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이 양적 완화 같은 정책들이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해외는 어땠을까? 그런데 이런 현상,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답니다. 책을 보면 1970년대 호주에서는 정부가 임금을 물가랑 연동시키려고 했는데 노동운동이랑 갈등을 빚기도 했대요. 미국은 임금이나 복지가 대부분 소비자 물가지수랑 연결돼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와도 노동자나 중산층이 크게 손해볼 게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득을 볼 때도 있었다는군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주택 폭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정책들을 내놨을까요? 그리고 그 정책들이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강화, 전월세 상한제, 참 많은 정책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그 부작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이 호주에 있었는데 오히려 주택 투자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호주에서 높은 세금을 내던 임금 근로자들한테 이주택 투자가 아주 짭짤한 절세 수단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 호주자 노동으로 번 소득이든 어떤 소득이든 상관없이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이래요. 흥미롭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 세대 이후 친구들은 월급만으로는 집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넘사벽이 됐습니다. 호주의 어떤 소득이든 손실 청구 가능한 지원책, 아니면 임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정책, 또 미국처럼 임금과 복지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과감하게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유동성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무기. 또 하나, 책에서 정말 귀 기울여야 할 진리가 나옵니다.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안겨주는 것이 유동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무리 대박 날 것 같은 투자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당장 내일 버틸 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돈을 빌려야 하고 투자 수익이 당장 대출 갚기에 충분치 않고 게다가 다른 현금 흐름도 없다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투자 대상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가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러주는 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부동산 투자에 특히나 깊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유동성 자산이잖아요.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저렴하고 좋은 상가를 힘들게 매입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대출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매로 팔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에요. 투자 자금 외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거나 위급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 진정한 장기 투자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유동성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계획에도 유동성 확보는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정리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자산이 계급을 나누게 된 이상학에 대한 부작용의 해법은 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최혜정의 부동산북 333시간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통해 자산 중심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유동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